우리나라보다 고령화 정도가 더 심한 일본의 경우에 신탁 상품은 어떻게 되고 있는지 그 사례를 통해서 앞으로의 전망, 이것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시니어 라이프 비즈니스를 연구하는 최학입니다. 우리금융경영연구소에서 2020년에 일본의 고령층을 대상으로 한 신탁 시장 현황이라는 좋은 보고서를 발표했습니다. 여기에 보면요, 일본 고령층 대상으로 주요 신탁 상품을 보게 되면 크게 노후의 생활을 보장한다는 것, 즉 치매 같은 것이 걱정됐을 때를 대비해서 후견 제도를 이용한 신탁 같은 걸 들 수 있고요. 또는 누구나 사랑하는 가족들을 생각하게 되는데, 그랬을 때 조부모가 손자녀의 교육비 지원을 목적으로 하는 교육자금 증여 신탁, 또는 만약에 부모가 없을 때 그 사망 시에 가족에게 정기적으로 생활비를 줄 수 있는 가족 안심 신탁, 또는 자녀의 결혼 출산이 걱정될 때 결혼 육아 지원 신탁을 줄 수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신탁은 아직까지는 굉장히 자산이 큰 분들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 많기 때문에 상속에 대한 것 또한 걱정이 됩니다. 특히 분쟁이 많은데요. 이 분쟁을 사전에 예비하기 위해서 유언 대용 신탁을 설정하게 됩니다. 그리고 가업의 승계를 위한 신탁, 수익자가 연속적으로 세대에 걸쳐서 할 수 있는 이런 것들이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것은 마치 삶에 있어서 자산을 형성하는 준비하는 시기, 그리고 은퇴를 맞닥뜨린 시기, 그리고 은퇴 후에 노후 기간까지 연계한 것으로서 신탁이라는 것은 주로 사후라고 할 수 있겠지만, 앞으로의 사망 전까지를 어떻게, 내가 혹시라도 치매 걸리면, 아니면 어떤 상황에서, 불의의 상황에서 어떻게 보존할 것인가에 대해서 후견제도, 그리고 교육, 유언 대용 이런 것들로 구분할 수 있고요. 또는 수미모토 미쓰비 신탁은행에서는요, 100세 시대 패스포드 이런 거 여권과 같은 그런 신탁이라는 개념을 만들었는데요. 일단은 신탁을 설정하게 됩니다. 그래서 가입하게 되면 즉시 연금을 지급하게 되죠. 그리고 시니어들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원리금을 보장하는 기능, 그리고 대하신 위탁자는 일정한 신탁 보수를 지불해야 하는 금융상품의 그런 서비스를 설정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초기에는 연금을 받게 되면서 혹시라도 모를 재산 보호, 특히 치매 발생 시에 누군가 신탁기관에서 더블 체크를 하는 이런 기능을 하게 되고요. 또 연금을 안전하게 주는 이런 것들, 혹시라도 건강과 관련돼서 간병비 이런 것들이 나왔을 때 특수 목적의 자금을 지원할 수 있게 하는 것들로 이어집니다. 더 나아가서 사망 시에는 이 상속을 어떻게 할 것인지, 여기에 관련된 유언장에 대한 작성, 또 보관, 이런 종합적인 서비스를 설계하는 상품을 출시해서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여기에 더 나아가서요, 최근에 이제 독신자도 많으니까, 그러면 가족이 없는 고령층을 위해서는 어떻게 할 것이냐. 독신 신탁이라는 것을 1919년에 출시를 했는데, 노후 생활비를 지급을 하고 사망 후에는 사전에 지정된 방식에 따라 은행이 장래부터 재산 처분을 모두 담당합니다. 부가 서비스로 생전에 엔딩 노트라든지 유품 정리, 장례, 디지털 정보 지우기, 애완견 위탁 이런 것들을 집행하게 됩니다. 우리도 잘 아는 펫 신탁이라는 것도 있죠. 사랑하는 대상이 독신인 경우에, 펫일 경우에 생기게 되고요. 특히 요새 상속 분쟁이 이혼 분쟁보다 늘어났는데요. 그 중에서 특히 혼자인 경우에는 문제가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유류분이라고 본인의 가족, 친족으로 재산을 분할하다 보니 한 번도 보지 못한 그런 분들, 멀리 사는 조카 같은 경우에 주게 되는 이런 분쟁이 늘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이런 것들을 막기 위해서 최근에 신탁제도를 통해서 유언 대용 신탁 같은 것을 도입하는 것이 우리나라에서도 최근에 이제 판례나 이런 것을 통해서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정리해 보겠습니다. 일본에서는 신탁이라는 것이 시니어 삶에 있어서 중요하다 보니까 어떤 신탁 자금이라는 게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굉장히 크고요. 심지어 그중에 치매 환자가 갖는 그러한 비중 또한 최근 30에서 50%로
늘어날 정도로 그 노인 인구의 증가에 따라서 이런 현상이 나타나게 됩니다. 신탁이라는 것은 결국은 살아있을 때 노후 생활을 안전하게 보장하는 것, 또 그리고 사랑하는 가족들에 대한 교육, 결혼, 육아 이런 것들을 지원할 수 있는 시스템, 더 나아가서 상속의 분쟁이 없이 유언대음이라든지 가업을 승계하든지 더 나아가서 수익자를 세대에 걸쳐서 연속하는 이런 것들로 진화하고 발전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이제 법과 제도의 변화, 이런 수요에 따라서 점차 그 방향성이 바뀌게 될 것으로 사려가 되는데요. 중요한 것은 본질적인 측면에서 시니어 삶에 있어서 크게 세 가지 고통을 박영란 교수님이 얘기하고 계신데요. 첫 번째는 가난한 삶, 그리고 질병 있는 삶, 그리고 고독한 삶을 언급할 수 있겠습니다. 이것은 각각 현금 흐름 측면, 건강 측면, 시간 측면의 중요한 화두인데 자신의 삶이 신탁을 할 정도가 된다면 일단 가난하지 않을 겁니다. 그리고 신탁을 할 정도라면 질병에 대한 간병이나 이런 것도 해지를 할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그런데 고독이라는 것은 과연 어떻게 해지할 수 있을지, 그래서 그것을 사랑하는 대상인 반려동물 또는 사랑하는 가족에게까지 승계하는 것으로 구상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현실 세계에서 보는 것은 수많은 분쟁과 특히 재산이 그것은 많으신 분이나 단지 조금만 몇천만 원일지라도 그 자녀들이 이러한 분쟁으로 등을 돌리는 경우를 우리는 어렵지 않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의 방향은 어떤 것이 될지, 특히 죽음을 앞둔 시니어 입장에서, 웰다잉을 앞둔 시니어 입장에서 과연 당신의 삶을 돌이켜보고 앞으로 남아있을 사랑할 사람들이 살아갈 삶, 그리고 이 세상 속에서 본인이 어떻게 기억될지까지 고려하는, 마치 오른쪽에 보면 작은 씨앗 또는 어떠한 기여, 기부 이런 것을 생각하는 방향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혹시 저에게 해당이 된다면, 지금까지는 나를 바라보고 살았다면, 또는 거기서 더 나아가서 가족까지를 보고 살아왔다면, 조금은 이웃의 범위를 넓혀서 많은 고통받는 사람들, 그리고 나의 영향력과 나의 유산이 혹시라도 신탁을 할 정도로 여유가 있다면 그것이 일정 부분 사회로 기부가 되는 이러한 것까지 꿈꾸게 되지 않을까. 그렇게 함으로써 자신의 삶의 탄생부터 죽음까지, 그리고 그 이후까지 연결하는 그런 금융적인 시스템이 신탁이 아닐까 생각해 보았습니다. 저는 더 나은 시니어상 공동체를 연구합니다. 감사합니다.